헷갈릴 뻔했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P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그게 자연수인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아까 최대치수 구했잖아요. 그 최대치수가 자연수인 경우와 최대치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잠시만. 여보세요? 너 어디 아프니? 응.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이거 이렇게. 어쩐지 전화가 다 꺼져 있길래 걱정했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 선생님도 그 저번 주 주말에 얘기했었나? 전라도 갔다 왔다고? 네. 내가 제일 정말 좋아했던 큰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참. 자, 이렇게 해서 최대치수가 자연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봐. 최대가 만약에 8이고 최소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 제일 짧은 거리가 몇인 거야? 제일 짧은 거리가 몇인 거야, 현재? 제일 긴 게 몇인 거야? 8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짧은 거와 제일 큰 거는 한 개씩밖에 없어. 한 개씩밖에 없는 거야. 맞지? 하지만 이 사이에 들어있는 4, 5, 6, 7은 너네가 봐라. 여기가 4가 여기라고 한다면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하나씩 두 개씩 있는 거야. 5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있고 6도 두 개씩 있고 7도 두 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값은 각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러면 잡아 4개가 두 개씩이니까 8개에다가 최대 최소 한 개씩 해서 10개가 답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최대 최소가 만약에 지금처럼 자연수가 아닌 예를 들어서 2분의 5라던가 2분의 13이라던가 최소가 2분의 5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때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니? 3, 4, 5, 6이 들어가지. 맞아 안 맞아? 이 사이에 들어가는 3, 4, 5, 6 두 개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몇 개씩 나올까? 양쪽 사이드 이렇게 해서 각각 두 개씩 나오니까 각 두 개씩 나온다. 그러면 4 곱하기 2에서 몇 개? 8개. 이때는 최대 최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추가로 더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너네 세트로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이게 요즘에 나온다라고 난 얘기 안 해.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요즘 내신은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둘이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이거 정리해보면 돼. 둘 다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계속 좀 적고 있으세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더 질문할 거? 이거 두 개. 나오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거생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2번입니다. 2번. 그럼 이것도 너네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너네가 이렇게 거리가 자연수인 거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이것도 출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처럼. 가능해요. 동일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최대치수 구하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만 확인하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이 있고요. 그럼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 거리의 제일 짧은 때와 제일 길 때를 구하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림은 중심을 지나고 직선과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만나는 두 교점 중에 앞에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짧은 여기까지가 바로 최소가 되고 긴 교점까지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아까랑 다른 게 있다면 아까는 점과 점이지만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거기다 이 r을 빼주면 최소. 자, r을 더해주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거야. 차이가 있다면 점과 점 사이고 아까는 이건 점과 직선이라는 것 빼고는 똑같아. 똑같아. 점과 점, 점과 직선. 자, 둘의 차이 확인하셔도 되고 D 빼기 R 최소, D 플러스 R 최대. 근데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직접 그려서 유도해도 되기 때문에 보통 암기는 너네가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자연스럽게 돼. 진짜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각각 유형별로 한 문제씩 다 있어요. 뒤쪽에.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너네가 3번이 아니고 4번으로 할게요, 미리. 3번하고 5번이 오는 거라서. 자, 세 번째 너네가 이제 쉬운 형태로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과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을 이어서 만든 이 길이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어떨 때 가장 짧고 어떨 때 가장 길 것이냐라는 이 예형인데 결국 어떻게 또 식을 세우냐면은 두 중심을 모두 지나는 선, 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고요. 바깥쪽으로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를 두 중심 사이의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 R, 반지름 R''를 빼주면 최소, 더하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어서 공식 뒤에다가 두 반지름 더하면 최대, 두 반지름 빼면 최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외우기보다는 너네가 자연스럽게 그려서 유도해내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려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다 사용했습니다. 질문하시면 돼요. 자, 최대 최소가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5가지가 시험에 낼 수 있는 전체 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무난한 유형 3개를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지금 바로 방금 했던 거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풀라고 하는 거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까지. 5번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거든. 1, 2, 4, 5번. 1, 2, 4, 5번. 네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배웠던 거 잘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반은 바뀌는 거는 다다음 주부터 바꿀 거예요. 확정이에요. 다다음 주부터 반 바꿀 거고요. 만약에 시험만 2개를 볼 거야. 이번 주에 시험 한번,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다다음 주에 한번 보잖아. 시험 점수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도 내릴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뭐 실력이 좋든 나쁘든 시험을 못 보는데 올라가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 외에도 시험 못 봐도 내려도 됩니다. 못 보는 기준은 30점 이하로 너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표준형으로 붙여줘야 돼. 표준형으로 붙여주고 봐줄게. 그렇지. 와 있나? 그럼 뒤에 뭐가 있지? 자, 이거 2의 제곱에서 4가 빠져야 되고, 여기도 2의 제곱에서, 아, 근데 이거는 2가 아니지. y 제곱 플러스 6y잖아. 플러스 4. 여기 4 빼고, 9 빼지. 그러면 13 빠지지. 13 빠지는데, 여기 뒤에 뭐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9. 이항시키면 는 9. 자, 이렇게 표정됐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A라는 점과 이 원과의 거리 최대 지수는 아까 뭐라 했지? 중심과 이 점과의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 3을 더하고 뺀다고 했지. 그 이용사는 뭐야? 내가 앞에 거 다시 가도 돼. 했는데 안 되면 뭐 복습 안 했다는 거네. x제곱 마이너스 4x 반. 아이고 예. 제곱 마이너스 4. 그렇지. 와. 이거야. 뒤에 나머지 이제 상수는 다 이해하시게 되겠지. 표정이지. 그럼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이 점과 이 중심과의 거리, 그다음에 거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 빼면 최대지. 중심에는 2, 마이너스 3, 여기는 1, 9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d. 반지름은 아마 이제 국가에서 3을 얘기니까 3일 거야. 그래서 주중 사이 거리가 3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 이렇게 해줘야 돼. 다음 사람은 대기하면 되고요. 다음 사람은 대기하고 계시고. 되게 시험이야. 준비했지? 그걸로 보면 들고 나가니까. 잘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 점에서 2코마 마이너스까지 거리를 보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해서 제 거리는 그 다음에 간증이 하려면 3 그러면 3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는 2를 더하고 최소는 2를 빼서 잡으니까 자, 답을 사람 대기하고 있고 자, 이제 1분 후에 풀이할 거거든요. 1분 후에 풀어볼 거예요. 다 배웠던 거라서 사실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배운 거기 때문에 안 배운 거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배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했지만 그 질문 받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 다 풀어줍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늦었어. 어차피 태인들 외우고 보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네 너무 늦게졌어. 근데 가을도 내일까지 올 텐데 안 돼. 괜찮아. 가을이 그렇다고 해야 너는 가야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잖아. 가야지. 이걸 보자고? 안 돼. 얼굴로 봐. 그래야 더 실력이 높은지 알지.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기가 푼 거랑 비교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2, 4, 5번 내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1번은 표정을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의 완전제곱 빼기 4, y제곱 플러스 6y,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빼기 9. 자, x-2의 완전제곱,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9,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바깥의 점에서 그림 사실 그릴 필요 없지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까지 그릴게요. 자, 중심 2,-3. 자, 이렇게 해서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떼에서 제곱, 떼에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되고요. 반지름이 현재 3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자, 느끼셨을 겁니다. 얘가 루트 5인데 3이 더 크네요. 자, 이 문제 괜히 양수 문제 아니죠?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깨부십니다. 원 바깥이 아니라 원 안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너네가 일반 거랑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럼 1,-1에서 2,-3가의 거리는 루트 5였고요. 자, 그럼 너네가 좀 특별하죠, 이제는.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원위의 점까지의 가장 짧은 건 바로 얘가 돼요. 자, 가장 먼 거는 얘가 되고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한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가 루트 5고 반지름은 3이기 때문에 얘 최소는 3 빼기 루트 5가 되고요. 최대는 3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둘을 더할 때 근데 이게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네. 그치?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상수 mn에 대하여. 이게 상수 mn이겠지? 이게 mn이겠지. 그치? 잘못 썼네. 상수 mn에 대해서 m 더하기 n의 값은 정답 6이 정답이 되겠죠. 6 더해서 6.
그러니까 수학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유형에 대해서 딱 진짜 이것만 바라보고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너네가 패턴이 바뀌어버리면 입장에서는 너네 입장에서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런 패턴이 바뀌었을 때 그때 대처 능력이 어쩌면 되게 중요하다. 이 대처 능력.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내신 1등급의 변별력이 가장 중요한 형태일 것 같고 이거를 너네가 바꿔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면 1등급이 나와. 근데 하나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수능은 이게 아니야. 수능은 창의적이야. 말 그대로 이 배웠던 형태에서 비슷하게가 아니라 아예 생판 처음 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인 온갖 동원을 지식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되면 그게 되면 수학 1등급이 나온 거야. 수능에는. 그러니까 내신하고 달라 수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지.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요즘 수능은 달라 옛날하고 달라. 그래서 옛날처럼 막 진짜 막 무식하게 수학 공부 많이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머리가 있어야 돼. 진짜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사실 수학 1등 나오기가 하늘 별 따기입니다. 워낙 또 재생도 많고. 내가 그래서 막 질문하잖아요.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해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 수능 1등이 나올 수 있고 또 논술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맨날 풀어봤던 문제들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는 결국 수능, 요즘 수능에서는 최악의 공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역대 기출문제 해가지고 역대 기출문제만 계속 돌리는 건 옛날 수능 방식이라고요. 요즘에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잘 된 게 뭐니? 막 문제 만들잖아. 돈 주고 막 문제 만들잖아. 학원들이 막 만들거든. 그것들을 계속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들을 계속. 그게 요즘에 수능 방식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막 잡고 있잖아. 사교육 잡고 있잖아. 그게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잡는 겁니다. 네, 지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막 쉽게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쉽게 낸다고 해도 그 틀은 똑같다는 거죠. 틀은 똑같은데 진짜 어려운 걸 빼겠다는 거네. 완전 진짜 어려운 거를.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걸 준비했던 애들한테 좋은 거야. 왜냐? 우리는 그래도 그 문제 밑에 있는 유형도 못 풀거든. 결론은 뭐냐면 진짜 최상위권 문제를 못 풀더라도 그 밑에 건 풀어야 되잖아. 그것도 못 풀어 우리는 현재. 의정부권 친구들은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안 좋은 거야. 걔네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푸는 문제에다 그거에다가 걔네들은 더 풀 수 없는 문제를 더 맞춰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격차가 더 커진 일이래.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안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정시로 대학 가는 게 거의 힘들 정도로 많이 더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시로 갈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 이거지. 정시로 갈 생각은 생각하지 마. 이제 보통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망하고 나 정시로 갈 거야 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자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너네가 모의고사 봤잖아 6월달에 6월달 모의고사 봤는데 선생님 저 다 3등급 다 이상 나왔어요. 근데 내신은 5등급 6등급대예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내신은 5점대인데 2한데 모의고사 다 3등급 이상 나왔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시로 가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 너네 요즘에 그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형태의 그런 것들 여론을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자, 다음 원 위에 나왔죠. 또 원. 또 표준을 바꿀 거예요. x-3의 완전제곱 빼기 9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 빼기 16. 자, 표준을 바꿔준 형태 확인했고요. 자, 얘는 4가 되니까 2의 제곱. 자, 이번에는 직선이 주어졌고요. 중심 3,-4에서 직선 x 플러스 y 더하기 5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자, 공식 적용해볼게요.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3 대입하고 마이너스 4 대입되고 플러스 5의 절대값 몇이 됩니까? 루트 2분의 4가 되면서 2루트 2가 되죠. 자, 여기 현재 2루트 2라는 뜻이고요. 반지름은 몇이었기 때문에 2였기 때문에 자, 대답해 볼게요. 최대는 뭐가 됩니까? 2루트 2 플러스 2. 최소는 뭐가 됩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 둘을 곱해준 결과는 몇이 될까요? 8 합차공식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결과는 4가 답이 됩니다. 자, 다 정리되셨으면 4번 준비. 4번은 두 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찍고 있지? 지금 줄 알았는데. 자, 이거는 둘 다 표준형으로 되어 있어서 땡큐, 그죠? 귀찮지 않죠? 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나는 1, 3. 얘는 반지름이 좀 잘못 그렸네. 얘는 반지름이 2. 잘못 그린 것 같아. 자,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자, 이때 이 위의 점과 이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자, 이번 내가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볼게. 자, 사실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겠지만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줘야 돼. 이게 몇이니?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깔끔하다 되게. 몇 나와? 자, 그럼 최대는 5에다가 두 반지름 더한다. 최소는 두 반지름 뺀다. 그래서 8과 2가 돼서 정답은 16. 그치? 간단하지? 최대 최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최소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한 8, 90%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영석부에 나왔죠? 최대 최소. 현우야, 영석부 나왔어? 원 최대 최소. 까먹었어. 나왔을 거야. 이게 최대 최소가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안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 목동에는 내가 그 학교 할 때도 그 학교를 다 나왔어. 뭐 나온 줄 알아? 삼각형 나왔어.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나왔거든. 나왔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형태 하나 더 할게요. 5번은 아까 내가 응용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5번 똑같아요. 자, 또 표준형으로 고칠게요. x-4의 완전제곱 빼기 16. 아이고, 왜 y가 없네요. 따라서 x-4의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 4,0과 바깥의 점 1,4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깔끔한 것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는 그 중심 사이의 거리까지 5에다가 반지름 2를 빼준 3이 되고, 최대는 5에다 2를 더해서 7이 최대가 됐다.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최대 최소가 만약에 자연수인 경우는 이제 개수 한 개씩 추가한다고 했고, 이거 하나씩 추가한다 했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4, 5, 6. 3개가 있고, 여기다 각 몇 개씩 곱해서 2개씩이니까 몇 개가 나오니?
6개. 그래서 총 합쳐서 몇 개가 나오니? 8개가 나온다. 자, 완전 레파토리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너네가 할만할 거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 최소의 쉬운 유형을 접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2개가 조금 어려워요. 그 2개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다시 이제 앞으로 놓아서 3번과 5번을 보시면 돼요. 자, 이번 교시는 최대 치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 다음 교시가 접선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끝낼 거야. 그리고 내일은 도형의 이동만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 선생님은 내가 만약에 시험을 내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조건 이거를 낼 거야. 왜?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물어볼 수 있는 형태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런 거다 얘들아. 여기 바깥에 2개의 점이 있어. 자,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원이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리고 질문은 간단해. 이 2개의 점과 원위의 한 점을 연결시켜서 만든 삼각형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 A와 B는 고정이야. 쉽게 말하면 멈춰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지. 자, 그럼 나는 첫 번째 이 순서를 잘 봐. 먼저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앞으로 밑변이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이게 결국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다 쓰인다는 거지. 두 번째, 내가 높이를 구하려면 이 높이를 구할 때는 자, 이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 AB를 구해줘야 돼. 직선 AB를 구해줘야 돼. 이것도 배웠어.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구해야 돼.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러면 이 점과의 높이를 얘기할 때는 결국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 공식을 적용하는데, 이때 우리가 최대 최소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때 만나는 요 교점까지 거리가 높이의 최소가 되고, 요때 이 교점까지의 거리가 높이의 최대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 먼저 뭐부터 구하지?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줘요. 이건 또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적용했지. 자, 이 한 문제 풀려고 지금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고 있어. 종합 선물 세트야. 자, 다음 네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너네가 높이의 최소를 구하는데, 이거는 얘를 바로 우리가 D라 한다면 D 더하기 R, D 빼기 R이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바로 D라면 R이 결국 빠졌을 때 높이의 최소, R을 더했을 때 높이의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 넓이의 최대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방금 했던 D 플러스 R, 높이의 최대. 그 다음에 최소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D 마이너스 R이 된다는 거지. 끝.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대 최소야. 어때? 나 같으면 이걸 낼 이유 알겠지? 다 너네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개념을 모두 물어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그제? 되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간혹 서술형으로도 나와. 그리고 이것도 뭐 될 수 있는지 알아? 나올 수 있는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점의 개수들과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이따가 문제를 풀게 할 거고요. 너네가 풀어야 돼. 어차피 너네 못 풀어도 괜찮아. 이대로 한번 해봐봐. 해보시고.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안 풀어보고 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등급도 놓치는 문제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두 개 점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 둘 다 두 개 점이 줘줘요. 두 개 점. 그래 놓고 이 원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봐요. PA 제곱과 PB 제곱의 합의 최소 값을 물어봅니다. 또는 최대 값을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 완전 생뚱 맞죠? 아니, PA 제곱과 PB 제곱을 하면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솔직히 감이 안 잡힌다고 이 유형은. 근데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와 아주 밀접하다는 걸 알아야 돼. 파푸스의 중선 정리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중선 정리 안 들어봤니? 자, 안 들어봤으면 책이 아니라 어떤 교과서나 이런 데 다시 뒤져보시고, 자, 지금 내가 P가 여기라고 했다 치면 PA, PB 연결시켜서 삼각형 PAB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그 PM을 연결시켰을 때 중선 정리 한번 얘기해볼게. PA 제곱과 PB 제곱의 합은 공식이야. 2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맞아? 외운 사람은 알 거야. 안 외운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거고, 외운 사람이 이게 바로 파푸스 중선정이야. 자, 그러면 이거의 최대 최소랑 이거의 최대 최소고, 여기서 AM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거는 결정이 된 거지. 이거는 결정이 된 거야. 결정된.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P에 따라 바뀌는 건 누구야? 얘야. 얘가 바뀌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또 마찬가지야. PM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에서 N까지의 거리와 원의 중심에서 N까지의 거리.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N까지의 거리를 내가 뭐라 한다면 D라고 한다면 그 뒤에다가 R을 더했을 때는 최대, R을 뺐을 때는 최소. 그래서 이게 바로 PM에 대한 최대 최소는 최대는 D 플러스 R, 최소는 D 마이너스 R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너네가 최대 최소를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최대 최소에서 어려웠던, 이게 가장 어려웠어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최대 최소였습니다. 이제 이게 의정부권은 잘 안 나오고 강남이나 목동권에서는 자주 나와. 그래서 두 개가 바로 최대 최소의 가장 어려운 형태다. 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 너네 한 장 넘겨보시면 3번이 바로 삼각형, 그리고 6번이 방금 했던 요겁니다. 자, 두 개 한번 도전해 보세요. 5분 줄게요. 5분 뒤에 풀이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 최대한 도전해 보십시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방법 알려줬으니까 방법대로 한번 천천히 해봐봐. 천천히 하다 보면 나오겠지. 특강은 내일까지 일단은 선생님이 인원 한번 확인해 볼게. 문제 되는 거랑 인원이랑 확인할 테니까. 왜냐면 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의 바이블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 2분 정도 후에 풀이할 거예요. 풀어오실 거니까. 불편해. 지우지. 아, 지워지는 걸 그냥? 오, 좋다. 뭐로 지워져? 치우지. 아, 시간 지나면 지워줄 거? 아, 괜찮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슬슬 풀어볼까요? 풀고 잠깐 쉬자고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3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삼각형 넓이의 최대치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되게 요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전에 넓이의 최대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걸 알면은 좀 더 편합니다. 자, 넓이의 최대는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그 높이의 최대가 D 플러스 뭐였죠? R이었죠. 맞나 확인해주세요. D 플러스 R이 높이의 최대였습니다. 최소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D 빼기 R이었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놓고 둘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당연히 최대에서 최소를 빼겠죠. 빼면 이게 똑같으니까 묶어준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이걸 빼죠.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됩니까? 2R이 되죠. 자, 그러면 이가 약분되면서 그냥 결론. 자,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AB 길이 묶어서 어딨어? 자, 3의 제곱 9, 1의 제곱 1, 더해서 루트 10. 반지름 뭘까? 루트 5. 너무 허무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손. 이게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방식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거 괜히 했네요? 아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출제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풀고 머리 나쁜 사람은 오래 걸려라 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왜? 잘하는 사람이 빨리 풀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10, 루트 5, 루트 50이 돼서 5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답은 똑같죠? 답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빨리 푼 방법이죠. 1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 답이 나왔다면 그 방법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빨리 풀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유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기했었죠. 원이 있고 바깥에 주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애초에 뭐만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값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너네가 요령 없어요. 그냥 진짜 다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합의 최소라고 했을 때 얘는 2에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M은 거의 확정인데 이 AM의 M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중점이 얘들아
중점은 더해서 6이니까 2로 나누면 더해서 6이니까 2로 나누면 3,3이야. 자, 그러면 AM의 길이는 A가 2,5니까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근데 제곱이니까 그냥 5로 얘기하면 될 것이고 PM의 무슨 값 구하면 되는 거지?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PM의 최소값은 중심과의 거리에서 반지를 빼줄 거야. 자, 중심과의 거리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0,0에서 3,3까지 거리 몇이니? 3루트 2가 되고 반지는 몇이니? 1이 돼서 얘는 최소가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때가 PM 제곱의 최소값이 된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거 제곱하면 9, 2, 18 마이너스 6루트 2 제곱하면 플러스 1에다가 1 더하기 4 값인 5를 넣어서 결국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얘가 24니까 4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답이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너네가 정리하신 분들은 잠깐 오셨다가 이제 도형의 이동을 접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